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김수미 목포시의회 의원이 해당 의원을 강제추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여성들이 2차 피해를 입는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가 요즘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허탕을 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무더위에 사람은 물론 동물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겐 여름 특별 보양식이 제공되고 있는데 무더위와 싸우는 가축들을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목포시 의회의 한 남성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여성 의원이 이 남성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여성 의원은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가까이 동료인 A 의원으로부터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해왔다고 폭로한 목포시 의회 김수미 의원. 김 의원은 폭로 보름 만에 A 의원을 강제추행과 모욕,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조직 부적응과 2차 피해 등으로 의정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자신처럼 피해를 겪고도 말하지 못하는 전국의 여성 지방 의원들을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불평등한 권력 구조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이 아닌 인격과 인격의 상황에서 벌어진 사회적 구조적인 폭력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청렴하고 성평등을 추구해야 할 지방의회에서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지방의회의 인권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그 얘기들을 더 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거든요. 공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고 정식적으로 좀 다룰 수 있는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 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해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8월 14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피소된 A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목포시의회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진정 내용을 확인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내일부터 발생하는 슈퍼문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가운데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될 것으로 전망돼 해안가 저지대 침수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슈퍼문의 영향으로 목포와 여수, 진도, 고흥 등은 4단계 고조정보 가운데 두 번째인 주의 단계를 예보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특히 새벽 시간대에 해수면이 더 차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야간 바다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영안군 3호읍의 한 고물상 야적장에서 불이 나 6시간 30분 만인 오늘 새벽 5시쯤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외에 쌓아둔 폐기물 더미에서 자연 발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 10시쯤 해남군 산이면 53살 진모 씨의 농산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내부와 기계 등을 태운 뒤 소방서 추산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사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도 견디기 어려운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동물원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서정 기자입니다. 뙤약볕 아래선 코끼리에게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열대 지역에서 주로 사는 코끼리나 여원숭이에게도 올여름 무더위는 얼음 과일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동물의 왕 호랑이도 체면을 입고 물속에서 수영을 하며 열기를 식힙니다. 아침하고 오후에 계속 샤워를 시켜주고 있고요. 에어컨 설치하고 그렇게 놔두면은 그래도 많이 물 있는 쪽으로 와서 목욕을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코끼리가. 에어컨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돼지 축사. 코와 입으로만 열기를 배출할 수 있는 돼지는 사료에 얼음을 섞어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한여름 폐사가 가장 잦은 닭 사육 농가는 폭염과의 싸움에 비상입니다. 대형 환풍기로 공기를 빼고 지붕과 사육장 안에 지하수를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닭은 땀구멍이었기 때문에 신선한 물과
계곡으로서 온도 조절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선한 물을 지하수로 공급하고 체감 온도를 떨쳐줌으로써 올여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더위로 폐사한 가축은 닭과 오리 3만 9천 마리와 돼지 368마리. 올해는 늦은 더위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93%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폭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이 되고 대체로 맑은 날이나 계속 폭염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소나기 외에는 비 소식도 없어 폭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서정입니다. 불이 나면 초기 진화나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화재 경보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이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정작 긴급 출동한 소방관들이 허탕을 치는 일이 많은데요. 손준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전통시장.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비좁은 골목길로 들어옵니다. 소방관들이 곧장 시장 건물로 뛰어갑니다. 화재를 알리는 경보기가 울린 사무실에는 불이 난 흔적조차 없습니다. 화재 경보기 오작동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하루에 3번 이상 울릴 때도 있습니다. 하도 자주 이렇게 울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너무 화재가 직접 났을 때 현재 인지를 못할까 봐 그게 참 걱정됩니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화재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율이 높아졌지만 오작동 발생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출동 건수는 전국적으로 2016년 6,700여 건에서 2018년 16,000여 건으로 2년 만에 배 이상 늘었습니다. 화재 신고는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해 직접 확인해야 상황이 종료되는 만큼 화재 경보기 오작동 증가로 인한 소방관들의 피로감도 큽니다. 그 사이에 다른 데에 대한 화재가 발생하면은 거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습기에 의한 오작동이 많은 만큼 정기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각 건물들에 있는 그 소방안전 관리자가 특별히 이런 장마철일 때는 습기 때문에 오작동 우려가 많아서 특별히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잦은 오작동을 이유로 화재 경보기를 꺼놓다가 화재로 이어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과 함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폭염 대응 TF팀 등 재해 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체육관과 금융기관 등 공공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추가 지정해 모두 7,400여 곳을 운영하고 마을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에 냉방비 2억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또 축사나 양식어장에도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재해보험 가입비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조만간 우리나라를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100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와 전남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확대되면 광주 전남의 경제적 손실이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첨단산업단지의 한국광기술원입니다. 이곳에 입주해 통신용 반도체를 만드는 한 업체는 최근 일본 원자재 발주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만한 그 원자재는 발주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반도체 소자를 수입해 전기모터를 생산하는 하남산단 업체들도 다른 국가로 거래처를 확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정밀기기를 쓰는 업체들도 고장이 났을 때 유지와 보수가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당장 생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분석 결과 일본 수출 규제가 확대될 경우 광주와 전남의 경제적 손실이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광주는 전자전기 업종의 피해 규모가 303억 원으로 가장 크고 전남은 화학 업종이 636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통제하는 그런 품목에 관련된 업종들, 기계 정밀기계 부품이랄까, 또 반도체
이런 분야들이 아마 더 영향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일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 확대 품목과 대응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문찬석 신임 광주지검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지검장은 오늘 광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강제 수사, 과잉 수사 등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해달라며 유죄의 확신이 없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기소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오는 9월 개통을 앞두고 100%에 육박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해상 구간의 케이블카 로프 연결 작업을 마치고 지금은 육상 구간인 유달산 승강장에서 북항 승강장 사이의 로프 연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현재 공정률은 98%를 보이고 있으며 이 상태로 진행되면 예정대로 오는 9월 6일에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도의 13개 산하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한 올해 경영평가 결과 최상위인 가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고 나등급이 7곳, 다등급이 3곳 등이며 최하위인 마등급에는 전남문화관광재단과 강진의료원이 포함됐습니다. 전남도는 기관별 경영평가 부진 기관에 대해 경영 개선 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 가운데 경영체를 등록한 24만 3천여 명입니다. 전남도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인구 감소 등을 막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교육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위원 50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임기 동안 도교육청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주민 의견 수렴과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주민참여 예산위원은 지난 5월 22개 시군별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시어선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남도와 해경, 민간단체가 다음 달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남도에 등록된 낚시어선 720여 척의 10%인 110척으로 출항 전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승인받은 구명조끼를 비치했는지 등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낚시어선 안전설비 강화 기준에 따라 승선 인원이 13명 이상일 경우 선박 자동식별 장치와 위성 비상 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영업하는 낚시어선은 항해용 레이더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포였습니다.